오늘은 화학원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동적 평형 상태란 개념이 나왔는데요. 상평형이라는 건 여기서 동적 평형 상태에는 상평형과 용해 평형이 있습니다. 상평형에서 이 상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액체, 기체, 고체 같은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로는 이렇게 밑에 보면 이 비커 밀폐된 병 속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물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 변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 건데, 이 액체의 증발 속도와 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다른 상에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밀폐된 병에 담긴 물이 시간이 지났을 경우엔 이렇게 조금 줄어들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는 처음에 이 증발 속도는 표면적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늘 같아요, 항상. 그런데 응축 속도는 그 증기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처음 이제 없었다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일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상평형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H2, 물이 그 증기로 되는 걸 증발, 이 증기가 다시 물로 응축되는 것. 즉, 여기서 물이 증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응축도 된다는 겁니다. 이 속도가 같아질 때를 상평형 상태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용해 평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가장 큰 예시로 이제 물에 이렇게 설탕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용해가 되겠죠. 용해가 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포화 수용액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설탕을 넣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때도 용해와 석출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용해 평형이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적 평형 상태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볼 게 동적 평형 상태가 일어난다면 저희 가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가역 반응이란 무엇이냐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반응이란 뭐고 역반응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라 정해진 건 없고요. 여기서 염화코발트 COCl2와 물이 만났을 경우에 염화코발트 수화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화코발트를 이제 물을 있는 존재 알아낼 때 사용하잖아요. 리트머스 용기가 산과 염기고, 이때 쓰이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염화코발트에 물이 오면 염화코발트 수화물이 되고, 여기 염화코발트 수화물에서 물이 날아가게 되면 염화코발트 푸른색이 되는 겁니다. 이 반응은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래서 얘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CaCO3, 탄산칼슘이죠. 이게 석회암인데, 이 석회암과 그 이산화탄소가 있는 물이 만나면 동굴을 만들어요. 그 탄산수소 칼슘을 만드는데요. 이게 그 우리가 아는 석회 동굴이에요. 근데 얘가 또 여기서 물이 증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석회암이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종유석과 석순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시들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반응과 역반응은 항상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점이고요. 반응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그 정반응이 일어난 속도와 역반응이 일어난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 가역 반응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해지는 게 동적 평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비가역 반응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네 가지, 나누자면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연소인데요. 이 메테인이 연소하게 되면 CO2와 H2O가 생기죠. 이 역반응은 일어날 수 없어요. CO2와 H2O를 넣는다고 산소와 메테인은 되진 않거든요. 두 번째로 기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과 금속이 만났을 때요. 산이 만났을 경우에 이렇게 H2 기체를 만들죠. 또 산과 탄산칼슘을 만났을 때, 탄산칼슘과 만났을 때 이렇게 CO2 기체가 발생하는 거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비가역 반응입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다음 세 번째로 앙금 생성이 있는데요. AgNOCl이 질산은과 NaCl이 만났을 경우 AgCl, 염화은을 만들어요. 이게 앙금이죠. 그리고 나서 NaNO3를 만드는데 여기서 역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극도로 작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라고 봅니다.
또 중화 반응 너무 대표적이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H2, 물을 이루는 중화 반응 또한 비가역 반응이에요. 이도 아예 일어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물은 증류수는 전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100억 분의 열 18개 정도는 이온이 돼요.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인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물과 물이 만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극성 분자예요, 물은. 여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대 쪽에 있는 이 H가 이쪽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고요. 뺏긴 여기 H2에서 H 하나를 뺏겼으니까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수산화 이온.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건 가역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온화 상수를 알 수 있는데 이온화 상수란 무엇이냐?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 이 얘기는 즉 정반응 속도분의 역반응 속도인데요. 이를 물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온화 상수가. 근데 물의 그 농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1로 보고 얘를 정리해서 물의 이온화 상수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는 KW를 일정하다. 이게 바로 물의 이온화 상수예요. 그리고 25도씨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리고 단위는 없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얘가 온도가 일정하다면 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얘는 이제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를 전제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게 중성은 얘네들이 같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몰농도가. 산성은 그쵸. 하이드로gen 이온이 더 많을 때고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이 더 많을 때고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pH라는 걸 알아야 돼요. pH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요. 우리 pH를 예전에 많이 배웠었는데 pH는 사실 로그 이게 상용 로그예요. 로그 10. 로그 수소 이온의 몰 농도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그를 마이너스 치환할 수 있죠. 얘를 뒤집어서. 그런 다음에 얘를 사실 물속에서는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나타낼 수 있죠. 이거를 p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중성에서 얘가 10에 그러니까 25도씨에서 마이너스 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pH가 7이 되겠죠. 그러니까 pH가 7일 때는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아까 10에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다. 그럼 pH는 2겠죠. 뭔 말이니까 예를 들어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 나와서 마이너스 3 이렇게 pH가 3이 되는 거죠. 아까 pH가 2일 때, pH가 3일 때 10의 마이너스 2, 10의 마이너스 3 뭐가 더 많아요? 얘가 더 산성이에요. 즉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0부터 이렇게 14까지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면 얘 최대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었을 때 pH가 14가 최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pOH는 그냥 여기다가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 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pOH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우리가 알다시피 25도씨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4라고 했어요. 얘를 찢어가지고 로그의 계산을, 로그는 찢을 수 있잖아요. 찢어서 이렇게 넣을 경우 pH 더하기 pOH는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4고 14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너무 쉽죠. 이거는 pH가 1씩 작아질수록 수소노는 10배 증가한다. 1씩 작아지면 10의 마이너스 3에서 10의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서 곱하기 10을 해줘야 얘가 되죠. 10배 증가한다.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이 있는데요. 아레니우스 산과 아레니우스 염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H 플러스를 내놓는 것,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과 염기로 구분하는 건 아레니우스예요. 근데 이거는 수용액에서만 가능하고 그 이외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외의 용매에서는. 그래서 이를 확장시킨 게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예요.
E는 산을 H 플러스를 주는 물질, H 플러스를 받는 물질로 정의했어요. 자, HCl과 H2O가 만났어요. 여기서 H가 어디로 이동했죠? 이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얘는 주계니까 산, 밖계니까 염기 이렇게. 여기서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됩니다. 똑같죠. 여기서 이런 거 예시 보면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양쪽성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H2O가 여기선 염기였지만 여기선 산이 되죠. 대표적으로 H2O가 양쪽성 물질입니다. 산염기 반응,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죠. H 플러스 OH를 만나서 H2O를 이루는 거. 1대1대1의 몰비로 반응을 하죠. 자, 여기서 볼게요. NaOH, 그러니까 크게 얘를 뭐 1몰이라고 볼까요? 여기서 H 플러스 Cl-1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H랑 이렇게 없어지니까 OH 하나 남고 Na는 그대로 C, 얘네는 반응하지 않죠? 또 얘를 넣어줬어요.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겠죠? 그대로. 여기서 중성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H와 C를 더 넣어주면 반응할 OH- 없기 때문에 H 플러스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산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좀 표로 나타내보면 처음에 그대로 있잖아요. 계속 구경권 이온인 Na 플러스와 Cl-는 변화가 Na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구경권 이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아요. 쭉 이죠. Cl- 같은 경우도 구경권 이온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OH-, OH-와 H 플러스는 알자 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자 반응식이 바로 위에 있다. 이거죠. 이게 알자 반응식이에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OH가 H 하나 들어왔을 때 없어졌고 하나 남았고 하나 들어서 또 0이 됩니다. H 플러스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할 OH-가 없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죠.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당연히 없겠죠. 그거 넣어줘서 H 플러스 들어온 만큼 하나, 들어온 만큼 두 개 생겼는데 더 이상 반응할 OH-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NaCl을 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H 플러스니까 산의 음이온, OH 마이너스 쓰니까 염기의 양이온 이 만나서 염을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K 플러스 양이온이죠. KOH였구나. SO4 2 마이너스죠. 여기 H 플러스 산의 음이온이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물이 반응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인데요. 일단 기본 지식을 다시 잡자면 1몰의 입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개. 이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죠.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그래서 부피의 기준은 리터죠. 그리고 혹시 이거 몰은 화학식량 분의 질량이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배웠던 다시 기억을 살려서 가보면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NaOH는 Na 플러스와 OA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1몰, 1몰, 1몰. 그러니까 얘 1몰이 있으면 얘 1몰, 1몰 생기죠. 얘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HCl이 V리터와 NaOH V-리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의 몰농도를 M, 몰수를 N으로, 여기서는 몰농도를 M- 그리고 몰수를 N-로 나타냅니다. 얘가 완전 중화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몰수를 구해주면 아까 여기 있던 식, 이거 이용해서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의 몰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는 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얘는 지금 1가고 1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2가, 3가의 염기와 산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다시피 2가란 말이에요. 두 개가 생겨요. 그쵸? 여긴 하나가 생기니까. 여기서는 얘가 두 개가 생겼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2가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 가수는 이렇게 나오죠. 1가산 뭐 곱하기 2 곱하기 3 해주면 된다. 3가랑 2가. 정리를 다시 위에 얘기했던 얘기를 정리해보면 산과 염기가 있잖아요. 산의 양은 mv, 염기의 양을 m-v-로 나타냅니다. 산이 내놓는 h 플러스 양을 여기서 그러니까 몇 가산인지를 쓰면 되겠죠. 뭐 2가면 2를, 3가면 3을. 여기서는 n-를 쓰겠죠. 염기의 또 가수. 그럼 완전 중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면 0.2 몰롱도의 HNO3의 0.01리터가 완전 중화되었다. 그때 0.02 몰롱도 CaOH2의 부피는? 이라 물었어요. 그냥 간단하죠. 자, 첫 번째, 이거 1가산이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몰롱도 0.2, 그 다음에 수소에 0.02리터가 있었다. 근데 얘가, 자, 우선 수소 0.2 몰롱도 하나니까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0.2 몰롱도 0.02리터는 여기서 완전 중화가 되었으니까 염기의 몰롱도는 0.02 몰롱도. 거기에 얘가 2가산이에요. 그쵸? 곱하기 2를 해주고 x리터는 이라 쓰면 여기서 이거 날라가면 0.1. 그래서 0.1 리터가 된다. 문제 몇 개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화적정인데요. 중화적정은 이제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단 방법을 처음부터 써주면 표준 용액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0.1 몰농도의 NaOH 수용액을 만든다라고 하면 아까 몰은 화학약분의 질량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용액을 처음에 만들어줘요. 만들어준 다음에 중화적정을 통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산, 농도를 모르는 산의 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중화적정을 이용해서. 이거는 실험 나중에 보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해볼 게 산화환원이에요. 우리가 아는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것, 환원은 산소를 잃는 애였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수소로도 알 수 있는데 수소를 잃는 것을 산화, 수소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산화환원을 나누는 가장 큰 범위는 전자였죠. 전자를 잃는 걸 산화, 전자를 얻는 걸 환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얘네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것들이죠. 얘가 그냥 기본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전자를 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쵸, 전자의 이동이 뚜렷하지 않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그래서 도입한 개념이 바로 산화수예요. 그러니까 이름에도 있다시피 산화수니까 얘가 증가할 경우 산화, 감소할 경우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배워야 하는데 우선 산화수를 배우기 전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으로 좀 찢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이게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을 만드는 반응식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철이 연소해서 산화철이 되는 거죠. 이 반응식을 이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좀 찢어보면 일단 여기서 산화되는 게 뭐예요? 당연히 FE가 산화가 되겠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반응 FE는 그냥 FE 이거 앞에 개수 보지 말고 FE 철이 FE 자 여기서 O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O2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온이 되면. 그래서 여기 6개 마이너스 6 2개.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다. 3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즉 그 전자를 3개 잃은 거죠. 여기서 전자 3개를 잃은 겁니다. 환원 반응에서 얘가 O2가 환원이 됐겠죠. O2가 환원이 되려면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돼요? 4개를 얻어서 얘가 2개의 O2- 수소 이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산소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제 하나의
두 개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네 개겠죠. 요런 산화 반응식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여기서의 전자와 여기서의 전자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3이었죠? 곱하기 4, 12가 되고요. 여기가 아까 4였죠? 곱하기 3 해서 12가 됩니다.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전자가.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즉, 이게 사실은 이 말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런 거 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철이 보면 전자를 잃었죠. 자, 철이 여기가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Fe 2 플러스와 두 개의 Cl 마이너스의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되었다. 그래서 Fe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이렇게 산화되었다. 그 다음에 HCl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H2가 되려면 얘가 두 개 있어야겠죠? 네. HCl이 전자 두 개를 얻어서 그대로 얘는 H2가 되고 전자 두 개를 얻은 얘네가 Cl 마이너스 가 두 개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Cl 마이너스 구경꾼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전자를 얻어서 반응한 건 그쵸. 얘는 그냥 구경꾼인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이걸 좀 연습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자 이동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 중 전기 운송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진다고 가정할 때 각 원자가 가지는 전하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얘는 가상의 산화수라고 합니다.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와 CL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CL이 이렇게 HCl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H와 CL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HCl이 반응할 때 자, 이거 하나는 산소 거, 하나는 CL 거 이렇게 되겠죠. 서로 한 쌍을 공유해서 공유 전자쌍을 만드는데 여기서 전기 용성도는 누가 더 큽니까? 얘가 3.0이고 얘가 2.1이니까 이게 더 크죠. 얘네가 다 일로 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L은 원자칸 수소 몇 개예요? 7개예요. 수소는 이거 수소는 1개예요. 맞죠? 근데 얘가 다 없어져서 얘는 빵개가 됐어. 얘는 하나 넣어서 이렇게 됐어. 자, 여기 얼마나 변화했으니까? 플러스 1. 얼마나?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의 산화수는 바로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산화수예요. 근데 이렇게 언제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모두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규칙을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것만 알면 되는데, 자, 첫 번째. H 산화수는 대부분 플러스 1이에요. 왜냐면 H의 전기음수도가 2.1이라서 대부분이 작아요. 작은 쪽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금속과 만날 경우, 그러니까 금속 0.9 뭐 이런 애들, 나트륨 같은 애들 0.9잖아요. 전기음수도가. 그러니까 수소가 더 전기음수가 크니까 가져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의 경우 금속과 만났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은 플러스 1이다.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예외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플로린과 만날 때, 플로린은 훨씬 크잖아요. 만났을 때 산소는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2가 된다. 라는 점. 또 과산화물, 뭐 H2O2 이런 거. 이게 과산화수잖아요. H2O2. 여기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OF2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플러스 1이고요. O2F2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 2고요. 과산화수소 H2O2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요거 예외를 몇 가지만 알아두면 쉽다.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혼원소 H2O2, F2C 이런 애들. 뭐 Fe, Mg, Na. 얘를 요즘 원소라 부르는데 하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원소. 종류가 하나 있는 애들. 얘네는 산화수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온은요, 그냥 그대로 전하수가 그대로 산화수가 돼요. 예를 들어 Na 플러스는 플러스 1이 되고요. O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화합물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H2O, CO2, NH3 같은 분자 형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분자. 화합물일 경우는 산화수의 합이 0이에요. 자, 볼까요? O 마이너스 2예요. H 플러스 1이에요. 얘 두 개 있잖아요. 플러스 2죠? 마이너스 2죠?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n이 몇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h가 플러스 1이라 했어요. 3개 있으니까 플러스 3이에요. 그럼 n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0이라는 거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아까는 0이었잖아요. 이 산화수의 합이 이 전하수가 돼요. 무슨 얘기냐? SO4의 산화수를 다 더했을 때 이 합이 마이너스 2다. 얘 합이 마이너스 2다. 얘 합이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NH4 플러스 구할 수 있겠죠? H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4죠? X 산화수 몰라요. 이게 플러스 1이래. 그럼 X는 마이너스 3. N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규칙 몇 개 알아두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환원 반응.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할 때,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할 때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산화수를 써볼 수 있죠. 호돈소잖아요. 0이죠. 여기서 이온이네요. 이온 그대로 전하수를 감다했으니까 플러스 2. 그럼 얘가 지금 증가했어요. 2만큼 증가했으니까 산화된 거죠. 전자 두 개를 잃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CU 이온이네요. 플러스 2. 얘 호돈소네요. 0. 지금 마이너스 2. 2만큼 감소했어요. 환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철의 재련 과정에 대해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철광석을 넣어줘요. 철광석을 넣어주고 이제 코크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일산화탄소를 넣어주는데요. 얘를 넣어주면 철과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돼요. 왜냐면 얘 불안해서 CO2를 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CO가 O를 얻어서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되는 산화 반응인데 얘를 우리 산화수로 계산을 해보면 O는 마이너스 2라 했어요. 마이너스 6. 두 개 있으니 여기서 플러스 6이어는 두 개 있으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3이겠네요. 자, 여기서 C. O가 마이너스 2였어요. C는 플러스 2겠죠. 자, Fe 0의 호돈소. 지금 3만큼 감소했어요. 환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플러스 2에서, 자,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돼야겠네요. 2만큼 증가했어요. 산화되었죠. 이런 식으로 산화수 이용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Fe2O3 철광석은 환원되었고 CO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HCl과 NaOH가 만나 H2O를 만들어가는 중화 반응에서 볼까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이고 H 플러스 1이고 O 마이너스 2죠. 얘가 근데 여기서 똑같이 써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화수 변화가 없어.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또 앙금 생성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산화수를 계산해보면 산화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이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산화제와 환원제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산화제는 산화시키는 물질, 그러니까 환원되는 물질이고요. 환원제는 환원시키는 물질이니까 산화되는 애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구해주면 됩니다. MgS. 자, 둘 다 0이에요. 근데 S는 2-고 Mg는 2 플러스죠. 그러니까 Mg 같은 경우는 증가해서 산화야. 그러니까 얘는 환원제예요. S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소했으니까 환원됐죠. 얘가 산화제예요. 얘가 얘를 산화시켰고 얘가 얘를 환원시켰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뭐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게 산화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해보면 알 수 있긴 한데 조금 어려워서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철 하나 맞죠? 망간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소랑 산소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맞춰줄 거기 때문에 주요 물질들만 봐주면 되는데 지금 다 하나하나 있고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맞춰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산화수를 다 씁니다. 이온이니까 플러스 2죠. 자,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7이 돼야 되고 이온이니까 플러스 3이죠. 자, 여기 플러스 2예요. 자, 철 플러스 1 증가했어요.
알 수 있죠? 망간 같은 경우. 어, 플러스 7에서 지금 플러스 2가 됐어요. 즉, 마이너스 5, 감소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산화되었고 얘는 환원되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개수기 때문에. 여기서 1 증가했고 5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1과 5의 최종 매수, 그러니까 여기다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 5 되잖아요. 맞춰지잖아요. 그쵸? 이동한 전자의 수가 맞춰지기 때문에 여기에 5를 써주고 여기도 5를 써줍니다. 그러면 산화수를 이용해서 얘를 맞췄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곱하기 1인데 뭐 1은 안 써도 되니까 생략하는 거죠.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 이제 H와 O의 개수를 맞춰줘야겠죠. 자, 여기서 여기를 뭐 K라고 두고 여기를 P라고 둘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산소가 4개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거를 안 해줘도 되겠네요. 자, 이쪽 부분에서 반응물 부분에서 산소가 4개 있어요. 그럼 생성물에도 4개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4개. 자, 생성물에서 수소가 8개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도 8개가, 반응물에서도 8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8개. 이렇게 써주면 개수가 5, 8, 5, 4. 네, 이렇게 개수를 맞춰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몇 개 좀 더 해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주요 물질들의 개수가 맞는지를 좀 확인을 먼저 해줄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S 하나하나 맞춰줄 필요가 없겠네요. 자, 산화수 다 써줍니다.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 플러스 4.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4가 돼야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돼야겠다. 자, 산화수를 주요 물질 산화수만 다 써줬어요. 자, 맞춰줄게. 망간이 마이너스 3 감소했습니다. 환원되었죠.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는 플러스 2 증가했네요. 자, 3과 2의 최종 매수 각각 곱하기 2, 곱하기 3 해줘서 6으로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2를 써줍니다. 여기도 2를 써주고요. 여기에 3을 써주고 3을 써줘요. 자, 그럼 우리 남은 거 우리 수소와 산소에서 맞춰줘야겠죠? 여기를 K개, 여기를 P 이렇게 써줍시다. 자, 산소가 반응물 부분에서는요. 8개, 6개, 9개, 그리고 K개 있고요. 생성물에서는 4개, 12개, 그 다음에 P개 이렇게 있어요. 계산해 주면 16이죠? 8. K 더하기 1이 P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또 맞춰볼 수 있겠죠? 수소. 여기 2K개. 여기가 P개. 아, 얘는 2K구나. K는 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K는, K는 1. 여기는 P는 2K니까 2. 이렇게 써주면 개수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